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있는 경험. 작은 소음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걱정이 되는 경험. 주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당신만의 특별한 감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민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민한 성향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만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에 자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기질이자 성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Person, 줄여서 HSP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세밀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뇌가 잘못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보는데 능하고 어떤 사람은 세부 사항을 잘 파악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후자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얕은 물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는다.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의 박 선생님은 평생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작은 실수에도 며칠씩 고민하셨고 상사의 표정 하나에도 불안해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과도하게 걱정하셨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을 쓰느냐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야 한 책을 통해 예민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는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저 남들보다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 이후로 박 선생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끄러운 곳을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소중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더 깊이 느낄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해?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예민한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백 사진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천연색 사진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민한 사람은 초고화질 사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더 많은 색깔을, 더 섬세한 명암을, 더 미묘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이것을 두고 너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보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멜로디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멜로디 속에 숨어있는 화음을, 베이스 라인을, 리듬의 미묘한 변화를 모두 듣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후자입니다.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느낍니다. 이것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당신은 모두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대화에만 집중하지만 당신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듣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모든 것이 당신의 귀에 들어옵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발표 내용에만 집중하지만 당신은 발표자의 표정, 목소리 톤, 손짓, 심지어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까지 모두 읽어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당신은 유독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더 풍부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음악 한 곡을 들어도 당신은 그 감동을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하나에도 당신의 마음은 더 크게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각이 날카로운 사람은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예민함은 세상의 진실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젊었을 때 미술 교사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느끼신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과를 그릴 때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눈에는 사과 하나에도 수십 가지 색깔이 보였습니다. 빨강 속에 숨어있는 주황색, 그림자 부분의 보라색, 빛이 반사되는 부분의 노란색.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사과는 그냥 빨간색 아닌가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자세히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학생들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하나에 담긴 수많은 색깔들을. 김 선생님은 이것이 자신의 예민함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는 능력. 그것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예민함은 당신만의 언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각으로 세상과 대화합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언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 오는 날이 그저 젖고 불편한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릅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빗물에 젖은 흙냄새, 빗속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하나의 교향곡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집이 그저 낡고 허름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릅니다. 바래진 벽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세월이 묻은 문고리.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언어입니다. 감각의 언어, 느낌의 언어, 분위기의 언어. 이 언어로 당신은 세상과 대화합니다. 문제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누구도 공감하지 못해.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언어가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주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진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당신의 예민함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시를 쓰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글을 쓰셨는데 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의 글은 너무 어렵고 감상적이야.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없니? 이 선생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내 글이 잘못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계속 쓰셨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시를 읽고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느껴왔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선생님이 글로 써주셨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편지들이 계속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 선생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 언어는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을 뿐이구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언어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느낌을, 당신의 방식을 소중히 지켜나가세요. 네 번째 진실입니다. 세상은 예민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예민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좀 더 둔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민한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세상은 예민한 사람들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예술이 탄생합니다. 화가들은 색깔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음악가들은 소리의 섬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작가들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포착하고 시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글로 옮깁니다. 이 모든 것이 예민함에서 나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목소리로, 분위기로 상대의 상태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다가가 위로합니다. 이것은 둔감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에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민함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관계에서의 미묘한 긴장, 상황의 작은 이상, 징후,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어둠 속의 빛을 볼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항상 느끼신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정 선생님은 항상 먼저 알아차리셨습니다. 검사 수치가 나쁘게 나오기 전에,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정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환자분,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며칠 후 정 선생님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 선생님은 설명하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환자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숨소리가 조금 달랐고 표정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이것이 예민함의 힘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 느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정 선생님의 예민함은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친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경고를 보내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것은 소중한 능력입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예민함과 섬세함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성격 좀 고쳐야 해. 하지만 같은 특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너 참 섬세하구나. 세심한 성격이네. 갑자기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민함과 섬세함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것,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예민함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섬세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연꽃도 진흙에서는 더럽다 하고 물에서는 깨끗하다 한다. 하지만 연꽃은 그저 연꽃일 뿐이다. 당신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예민함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섬세함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최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요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식 맛에 유독 민감하셨습니다. 같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최 선생님은 다른 맛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김치는 어제보다 덜 익었네. 이 된장은 지난번과 다른 회사 제품 같아.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먹으면 되지. 최 선생님도 자신이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만 유난인가? 하지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타고난 미각을 가졌네. 이건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이야. 갑자기 최 선생님의 예민함이 섬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특성인데 말입니다. 최 선생님은 그 섬세한 미각으로 훌륭한 요리사가 되셨습니다. 맛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조미료를 정확히 조절하고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손님들은 최 선생님의 요리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맛은 처음이에요. 최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예민함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것을 약점이 아닌 섬세함으로, 결점이 아닌 특별함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으로. 관점이 바뀌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바뀝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섬세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느끼는 사람과 적게 느끼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적게 느끼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작은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쉽게 넘어가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놓칩니다. 삶의 풍부함을,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정의 깊이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때로 피곤합니다. 모든 것에 마음이 움직이고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풍부함을,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정의 깊이를. 당신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그 맛을 더 깊이 느낍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 행복을 더 뜨겁게 느낍니다. 이것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슬픔도 더 깊이 느끼고, 고통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도 알 수 있다. 깊이 느낀다는 것은 삶을 더 완전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깊이 경험하면서 삶의 전체를 온전히 맛보는 것입니다. 강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젊었을 때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오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예민함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치유가 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봄날 강 선생님은 공원을 걷다가 벚꽃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는 것도 내 예민함 덕분이구나. 우울했을 때 느꼈던 그 깊은 슬픔과 지금 느끼는 이 깊은 감동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깊이 느끼는 능력. 그것은 슬플 때는 더 슬프게 하지만 기쁠 때는 더 기쁘게 합니다. 강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고통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쁨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억누르고 둔감해지려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좋은 것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아니면 당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는 선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더 깊이, 더 풍부하게 경험하면서 당신의 감각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민한 당신을, 섬세한 당신을, 깊이 느끼는 당신을.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배려하다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를 우선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면 내가 불편하고 상대가 슬프면 내가 슬픕니다. 그래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씁니다. 자신이 조금 불편해도 참습니다. 자신이 조금 상처받아도 넘어갑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을 먼저 밝혀야 남을 비출 수 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윤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은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 잘 느끼셨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좀 쉬어야 해. 하지만 윤 선생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렇게 10년을 일하시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윤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구나. 퇴원 후 윤 선생님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주말은 반드시 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을 돌볼 때 남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을 때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쉬세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8번째 진실입니다. 고요함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요함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소리, 빛, 냄새, 감정, 분위기.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지칩니다. 뇌가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에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고 버벅거리고 결국 멈춥니다.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동시에 처리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간.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들린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한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평생 바쁘게 사셨습니다. 일도 많고 가족도 돌보고 사회활동도 하셨습니다. 예민한 성격이셨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계속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시고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한가해지니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시끄럽기만 하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던 머릿속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선생님은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진짜 자신을.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고 역할을 수행하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만났어요. 당신도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회복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고 복잡한 머리가 정리되고 흔들린 감정이 안정됩니다.
고요함 속에 답이 있습니다. 9번째 진실입니다. 예민함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민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예민함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예민함을 강점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인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민감한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무엇이 당신을 회복시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차단하고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예민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섬세한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술, 상담, 돌봄, 창작, 연구. 이런 분야에서 예민함은 큰 강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점을 받아들이는 자는 평범하지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자는 위대하다. 조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선생님은 젊었을 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사무실의 소음, 형광등 불빛, 동료들의 대화 소리 모두가 스트레스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느껴져서 더 힘드셨습니다. 결국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셨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러다 우연히 도예를 배우게 되셨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 조 선생님은 알았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예민함을 요구했습니다. 흙의 촉감, 물의 양, 온도의 변화, 시간의 흐름. 모든 것을 섬세하게 느끼고 조절해야 했습니다. 조 선생님의 예민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완벽한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도자기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조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에서 마음이 느껴져요. 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약점이었던 내 예민함이 여기서는 강점이 되었어요.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약점이 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강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발휘될 수 있는 곳, 당신의 섬세함이 가치를 인정받는 곳, 그런 곳에서 당신은 빛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이상해. 나는 잘못됐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예민한 당신, 섬세한 당신, 깊이 느끼는 당신.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모를 뿐이다. 당신도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송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선생님은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고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남들처럼 되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예민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강해지지도 않았고 남들과 같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송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평생 나를 바꾸려고 애썼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바꿀 필요가 없었어. 나는 그냥 나였으면 됐는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예민해서 좋은데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잖아요.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변화하려 애쓰지 마세요. 고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예민한 당신, 섬세한 당신, 깊이 느끼는 당신. 그것이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라는 것. 당신은 더 깊이 느낄 뿐이라는 것. 예민함은 당신만의 언어라는 것. 세상은 예민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 예민함과 섬세함은 하나라는 것. 당신의 감각은 선물이라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고요함 속에 답이 있다는 것. 예민함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 이 10가지 진실을 기억하세요. 예민한 마음 때문에 힘들 때마다 떠올리세요.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민한 당신을, 섬세한 당신을, 깊이 느끼는 당신을.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느리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예민함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순간의 소중함을, 마음의 울림을.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오늘도 나답게, 예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고맙습니다.